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끝없이 하락하던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7%대 반등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로 치면 상한가 2방 정도는 맞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승률이고요. 언론에서도 엄청 호들갑이었습니다. 호들갑일만 한 게 주가 상승은 언제나 좋고 환영할 일이죠. 대한민국 주식 시가총액 1위,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이 1, 2% 상승도 아닌 7%대 상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하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주봉상에서 꾸준히 올라가던 주가가 무너진 속도가 5G급입니다. 제대로 된 반등조차 없이 줄줄 흘러내렸고요. 이 정도면 중소형주가 유상증자 이후에 상패 수준으로 갈 때 흘러내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월봉은 120선, 이 검은색 라인, 생명선을 간신히 지켜줬는데요. 120선을 지켜줬다고 지금 좋아할 일일까요? 역사적으로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차트를 길게 보면 렛츠고! 역사적으로 차트를 길게 보면 120선 이 정도 내려왔을 때가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도 120선을 뚫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역사적으로 환율이 1,400원 킹달러를 돌파했을 때가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삼성전자 무너진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22년 빅스텝으로 고금리 시기, 그리고 지금인데요.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보면 22년 빅스텝 고금리 충격 시기에도 120선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20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겨우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고가 8.6%, 종가 7.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한 이유는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인데요. 장 마감 이후 발표됐어도 주가는 장중에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 종목 또한 사기판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미 공시 나오기 전에 내부 세력은 알고 산 거고 정보가 샜다는 거죠. 금감원이 재기능을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말 이런 건 진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다들 미국 증시를 가고요. 후진국 증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대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한 이유가 과연 우리나라 개인들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했을까요?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의문인데요. 그렇다면 진작에 자사주 매입을 했겠죠. 결국 약 10조 원 자사 매입을 한 이유는 대주주의 담보 비율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 대출을 위해서 담보로 맡긴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이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오너 일가를 위해서라도 주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현재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는 와중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대주주를 위해 미래를 위해 쓰일 10조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호재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단기간으로 보면 당연히 호재가 맞죠. 그러니 주가가 급등했고요.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사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110% 또는 140% 수준의 담보 유지 비율을 설정했다. 하지만 24년 11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담보 주식 평가액이 담보 유지 비율보다 낮아진 계약이 7건에 이른다. 만약에 담보 유지 비율을 감안한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채무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뀌어야 다시 10만전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부는 크게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인데요. 지금 하나 선두에 나서는 분야가 없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아시다시피 모바일, IT, PC 수요가 약화되면서 가격이 꺾이고 있죠. 범용 D램 가격도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메모리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점차 점유율도 뺏기고 있습니다. 시스템 분야도 엔비디아가 독점이라서 할 말이 없고요. 파운드리 사업은 TSMC가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선두에 달리고 있습니다. TSMC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면 3나노미터 공정 출하량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20%를 차지했고
5나노미터는 32%, 7나노미터는 17%,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3나노미터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인텔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제2의 인텔이 아니냐라고 위에 영상에 올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일단 TSMC와 비교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엔비디아에 크게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TSMC가 계속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인텔은 고꾸라졌고요. 삼성전자도 인텔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도와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인텔과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은 최근 1월 15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TSMC가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지원금을 약 9조 2천억 원이 확정됐고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미 상무부가 TSMC 애리조나의 반도체법에 따른 최대 66억 달러, 9조 2천억 원이죠.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제조 등의 5년간 총 69조 4,500억을 지원하는 법이다. TSMC에 올해 연말까지 최소 10억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백악관은 TSMC 애리조나에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대출도 제공할 예정이다. TSMC는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3나노 공정도 TSMC에 밀리고 있는데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서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결국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이 TSMC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자사주 매입이 대주주 담보 비율 보존을 위함이었고요. 당연히 주가 상승하면서 개인들을 위한 주가 가치 제고이기도 하지만 다시 8만전자 그리고 10만전자를 가려면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다시 또 급등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고요. 향후 트럼프 취임 1월 20일 이후에 어떻게 스탠스가 바뀌어 가야 되는지도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겠죠. 꾸준히 체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